선생님이야, 다들 명절 잘 보냈지? 선생님은 이제 오늘 다시 이렇게 너희들 모니터 속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우리가 민족문화, 조선시대 때 민족문화의 발달까지 다 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학습지의 형식이 좀 바뀌게 될 거야. 성스님이 첨부해준 이 학습지, 이 프린트를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내용은 살인 정치와 성리학 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 거야. 오늘은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각자 너희들 오늘 수업 집중하면서 잘 들어주고 프린트 빈칸의 내용 잘 채울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너희들 오늘 할 내용이 1번 내용 정리, 1번 훈구 세력의 권력 독점, 그리고 2번 살인 세력의 정계 진출, 그리고 3번 훈구와 살인의 대립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니까 집중하면서 온라인 수업 잘 들어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우선 처음에는 훈구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훈구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느냐? 다들 일단은 프린트 빈칸 첫 번째 훈구 적어놓고, 자, 훈구는 어떤 세력이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 고려 말기 때 신진사대부 세력이 등장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떤 신진사대부들은 야, 고려는 망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어떤 신진사대부들은 아직 고려도 쓸만한 나라다,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자 라고.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건국하자는 급진파, 그리고 고려를 유지하자는 온건파가 있었는데, 이 훈구 세력은 그 중에서 조선을 건국하자는 입장이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였어.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선 건국을 도왔고, 그렇다면 어떤 라인일까? 태종 이방원의 라인을 탔던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훈구인데, 이들은 세조, 그러니까 바로 수양대군이었지. 세종대왕의 아버지였던 이 수양대군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세조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공이 있는 세력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세조가 이제 야, 내가 왕도 됐겠다, 나 밀어준 너희들한테 받았던 도움 내가 갚아줄게. 많은 토지와 노비와 재산을 이 훈구 세력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고, 훈구 세력은 조선 사회에서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급진되었던 거지. 자,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이 훈구 세력들, 자, 이들의 대항마가 바로 살인 세력이었어. 그러면 살인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빈칸 살인 세력이라고 적어두면 되고, 여기 설명이 막 나와 있지.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았다. 고려의 유지를 주장했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 세력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위는 바로 정몽주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몽주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 사람들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학문과 교육, 자신들의 사상을 받아들일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힘을 썼다고 해. 그러면서 길제라는 사람의 학통을 이어받았다라는 거 잘 기억해도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들은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는 무엇을 추구했는데, 그 무엇은 바로 왕도 정치였어. 그래서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했었다. 바로 누가? 살인 세력들이. 그래서 이 살인 세력은 어떻게 정치에 진출하게 되었느냐, 이 세조의 총애를 받았던, 수양대군의 총애를 받았던 훈구 세력을 째끼고 어떻게 정치에 진출했는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성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성종이 봤을 때 이 훈구 세력이 점차 권세가 어깨가 그냥 하늘을 팍 찌를 것 같은 거야. 막 배돼지가 그냥 간이 배돼지로 팍 튀어나온 것 같은 거야. 막 일부 훈구 세력은 왕실과 결혼을 맺으면서 내가 지금 왕실에 연줄이 있는데 나 끝발 좀 되는 사람이야, 떵떵거리자. 이 성종이 좀 위기감을 느꼈던 거지. 얘네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머리 끝까지 기어오를 수 있겠는데? 안 되겠다, 얘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살인 세력을 정치에 등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종이, 빈칸에 성종 쳐놔. 성종이 훈구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 이 살인 세력을 등용했다. 그 중에서 이제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영남 지방의 사람들을 등용을 했다고 그래. 김종직도 빈칸에 적어두길 바라고.
자, 그렇다면 이 살인 세력은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했을까? 자, 살펴보면은 주로 언론기관, 언론을 담당하는 뉴스를 제작하는 3사에서 활동을 했다고 해. 3사. 우리가 그때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배울 때 3사는 바로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이었다고 했지.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기관.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왕에게 바른 말, 직언을 올리는 사람들이 몰려있던 곳이 바로 3사였어. 그래서 이 살인 세력은 3사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왕권을 견제했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훈구 세력, 기존의 기득권이었던 훈구 세력이 잘못하고 있던 잘잘못을 따지면서 훈구 세력의 잘못을 비판했다고 해. 그와 동시에 정치개혁, 유교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을 주장했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원래는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이 훈구 세력이 봤을 때 갑자기 불쑥 등장한 성종 임금 때 갑자기 튀어나온 이 살인 세력이 마음에 들었을까? 약간 눈에 가시였겠지? 그러자 이 훈구 세력은 살인 쟤네들 안 되겠다. 쟤네들이 나중에 우리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살인의 목을 칠 생각을 했었던 거야. 이로써 훈구와 살인 세력의 대립각이 나왔던 거지. 자, 이들은 어떻게 대립을 했느냐? 성종이 죽자, 살인 세력을 이렇게 막 감싸 안았던 성종 임금이 죽자, 훈구 세력이 다시 스멀스멀 자신들의 입김을 펼치기 시작했던 거야. 야, 살인 쟤네들 요즘 하는 태도가 건방지지 않아? 우리보다 쟤네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살살 이제 조선 왕실에서 여론을 막 주도하기 시작했고, 원래도 베이스가 됐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서 이 훈구 세력이 어떤 임금이 지지한다. 바로 조선의 역사의 기이랍니다. 아직도 폭군하면 생각나요. 연산군이 지기하고 나서부터 살인 세력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화야, 사화. 살인 세력이 입은 4개의 화. 살인이 받은 화. 살인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라는 사화라는 뜻인데, 총 4번의 사화가 있었다고 해. 그래서 연산군 즉위 이후부터 살인 세력이 연산군 임금부터 명종 때까지 4번의 큰 화를 당했다. 사화. 기억해 두면서 어떤 사화가 있었느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일사사화. 이렇게 4번의 사화가 있었어. 그 중에 무오사화랑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그리고 기묘사화는 중종 때, 그리고 일사사화는 명종 때 해서 3차례의 왕에 걸쳐서 4번의 화를 입었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 이 내용만 듣고 오늘 수업 끝내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산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 자, 연산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여기서 처음에는 살인 세력이 이 살인 세력 중에 대표 주자인 김종직이 조의 제문이라는 것을 올렸다고 해. 이 조의 제문은 그냥 어떤 건의 글이었는데, 훈구 세력이 김종직이 올린 조의 제문을 보자, 이거 내용 좀 이상한데? 지금 우리 왕을 비난하는 것 같은데? 너네 정체성이 좀 의심스러운데? 라고 하면서 태클을 걸고 들어왔던 거지.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자, 그래서 무오사화는 어떤 내용이냐? 이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의 내용을 훈구 세력이 해석해본 결과, 이 내용은 세조가 폐위시켰던 단종의 죽음을 추모하는 내용이며 우리들의 선왕이었던 세조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히 이 시건방진 것들이 말이야, 어떻게 우리의 임금을 욕보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연산군이, 그래? 그럼 안 되겠네. 니도 혼 좀 나자. 라고 하면서 살인 세력을 쳐다놓고 막 죽이고 막 때리고 막 저기 유배 보내고 살인 세력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여기서 살인 세력의 시련이 끝났던 게 아니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고 그래. 연산군 얘기를 하자면은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어머니 태비윤씨, 연산군은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대. 좀 더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타고 올라가면은, 자,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었지? 성종의 아내가 바로 태비윤씨였던 거야. 그분이 이제 정식 부인이었던 거지. 그러나 성종은 이 후궁들을 막 들이기 시작했는데
패비윤 씨가 질투가 좀 많았었나 봐. 어느 날은 이제 성종한테 당신 또 후궁 누구 만나러 가는 거지? 엄씨 후궁 만나러 가는 거지? 정씨 후궁 만나러 가는 거지? 가지마! 라고 하면서 성종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왕의 얼굴, 용안이라고 부르지? 그 성종의 용 안에 활키서 이 손톱 자국을 남겨버린 거야. 야, 조선시대 때 그 가부장적인 사고가 극심했던 이 유교 사회에서 왕의 남편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지. 그러자 이제 패비윤 씨, 이 성종의 친어머니, 연산군한테는 친할머니 인수대비가 성종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야, 패비윤 씨 너 나가! 어딜 감히 지아비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거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라고 이야기를 했었대. 그렇게 패비윤 씨는 결국 왕실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는 결국 사약을 마시면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한다. 자, 패비윤 씨의 최후. 자신의 아버지, 자신을 키워줬던 아버지, 자신이 따랐던 친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였던 패비윤 씨를 내쫓고 사약까지 매겼다. 연산군의 눈이 획 돌아버렸지. 그 이후에 연산군의 폭정은 진짜 너희들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했대. 그래서 선생님이 뭐 유튜브에다가는 직접 찍어서 올리진 못하겠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당시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씨 부인과 정씨 부인을 불러서 신나게 두들겨 패고 그분들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 내가 이 포대자루에 죄인을 담아놨으니 너네가 이 포대자루 안에 있는 것을 패 죽여라. 그러면은 보내주겠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어떤 패륜적인 범죄도 서슴지 않게 저질렀던 사람이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연산군이 원래 초창기에는 나름 교육도 해보고 정치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열심히 하려던 찰나 자신 어머니의 죽음의 사실을 듣고 거기서 정신줄을 놓아버렸던 거지. 어떻게 보면 뭐 비극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갖가지 행동들이 너무 끔찍했다고 하니까 자신한테 직언을 올렸던 신하, 황간, 내시, 진처선이라는 사람 역시 진짜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고 이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못해. 그러면은 18세 연령 제한을 걸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갑자사화 때는 패비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연산군이 이 패비윤 씨의 죽음과 관련됐던 살인 세력들을 숙청했던, 제거했던 과정이었던 거고 다음으로 기묘사회는 이 중종 반정. 연산군의 폭격이 너무 심해지니까 신하들이 이 연산군을 쫓아낸 거야. 연산군은 물러나라 하면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왕을 앉혔으니 그 왕이 바로 중종이야. 이 중종 당시 때 이 중종은 조광조라는 사람을 등용했다고 해. 살인 세력의 주축이었던 조광조를 등용했고 조광조는 이제 막 현량과 어떤 각종 제도들을 실시하고 정치 개혁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인데 이 현량가의 내용은 어떤 인재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간단한 시험을 쳐서 이 관리에 등용하는 제도였다고 해. 그러자 이 살인 세력 공부를 잘했고 지방에서 교육에 힘쓰면서 자신들의 학문 연구에 매진했던 살인 세력들의 출세길이 탁 트인 거지. 그러자 훈구 세력이 이것을 가만히 볼 수 있나. 음모를 꾸며서 조광조를 숙청했다고 한다. 그 음모가 바로 이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서 어떤 조씨가 왕이 될 운명이다 라는 내용에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지 정치 공작이었고 그렇게 음모를 꾸며서 조광조 역시 숙청당하고 살인 세력은 그때 다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 그럼 중종 다음에 이 명종 때는 을사사화라는 것을 겪었는데 이때는 살인 세력이 왕실의 외척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네 차례의 사화를 거치면서 살인 세력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 너희들이 기억해두면 좋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많은 피해를 받은 살인 세력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언젠가는 볕들 날 있겠지 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게 됐던 과정을 알아보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살인 세력 또한 갈리게 되었다고 하니 살인 세력이 갈려서 나타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분당 정치의 시작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다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찍을 수 있도록 할게. 자, 그러면 프린트 빈칸 잘 채우고 이 프린트는 다음 시간에도 할 거니까 잘 보관해놓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 고생했어!